학교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로 모여 있었습니다. 교무실 문 앞에는 축하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친 박선옥은 교무실 한가운데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 후배 교사가 봉투를 내밀자 선옥은 웃으면서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떠나는 게 기쁘면서도 한 번도 안 해본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장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요즘 보기 힘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선옥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이 박수를 치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긴 시간 붙잡고 있던 버팀목이 빠져나간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교 앞을 지나가던 학부모 몇 명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퇴직하셨다면서요? 너무 아까워요. 선옥은 괜찮아요. 이제 다른 분이 하실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제 뭘 하지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퇴직금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글자로 적힌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퇴직수당, 위로금까지 더하면 노후를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으면 나가게 돼 있다는 말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방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사주고 간 것이었지만 설정도 안 해둔 채 몇 달을 두고만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이도윤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마지막 날이었죠? 선물 사왔어요. 그는 케이크 상자를 꺼내놓으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성의를 고마워하며 이제 엄마가 너희한테 민폐 안 끼치게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폐는 무슨 민폐예요? 이제 좀 편하게 지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선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언제까지 갈까 싶어서 그렇지. 그녀는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이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개인 자산을 대신 굴려줍니다. 노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오자 선옥은 리모컨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젠 기계가 돈도 벌어주나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는 불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묵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선옥은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나 이제 완전히 그만뒀어. 시간 많아. 우리 밥 한번 먹자. 그 말에 김미정과 최은자가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젊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60대가 된 지금도 가끔 만나 서로의 노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곳은 강남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는데 평일임에도 사람들로 북적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나 제주도 땅 산 거 기억하지? 그거 지금 완전 올랐어. 내가 진짜 귀가 밝다니까. 그녀는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표를 보여주며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봐봐, 여기 위쪽 땅이 이제 다 개발된대. 이게 정보야, 정보. 최은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은 다른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 그런 거 못 믿어. 난 보험이 제일이야. 연금식으로 해놓으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자식들 눈치도 안 보고. 그녀는 명함을 꺼내며 요즘은 60대도 장기 요양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길게 설명했습니다. 선옥은 두 친구의 말을 조용히 들었지만 마음 한쪽에 작은 열패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해놨네. 나는 그냥 월급만 받다 끝났는데 그때 레스토랑 옆자리에서 젊은 남성 둘이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주식 차트를 보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AI 봇이 이거 추천해줬다니까? 진짜 잘 맞춰. 요즘은 사람보다 AI가 빨라. 데이터가 장난 아니래.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자 선옥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김미정이 물었습니다. 넌 이제 뭐 할 거야? 여행 다닐 거야? 선옥은 웃으면서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뭐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요즘 인공지능이 대신 투자해주는 게 있다던데 그 말을 듣자마자 최은자가 바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요즘 노인들 그런 걸로 많이 당한다잖아. 보이스피싱이랑 뭐가 달라. 김미정도 덧붙였습니다. 너는 애도 있고 퇴직금도 얼마인데 굳이 위험하게 안 해도 되잖아.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선옥의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처럼 말하네. 그녀는 겉으로는 그래. 그냥 알아만 본 거야. 라고 웃어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켰습니다. AI 자동 투자, 은퇴자도 가능한 투자. 초보자도 쉽게 같은 문구들이 한꺼번에 뜨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금융 관련 용어가 많았지만 앱 화면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가입만 해도 수익 10% 지급이라는 문장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자가 확대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첫 투자는 1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를 보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메시지가 뜨자 그녀는 약간의 두려움과 묘한 희열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그동안 남들 일만 해줬지. 내 돈 굴리는 법을 배워본 적은 없잖아. 그날 밤 그녀는 TV를 보다가도 수시로 앱을 켰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깜빡이는 그래프가 화면에 보였고 그 아래에는 AI가 시장을 분석 중입니다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선옥은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서 앱에 접속했습니다. 전날까지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그날은 화면 위쪽에 초록색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12% 수익 발생.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오르네.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평생 은행 적금 이자만 보던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한 속도였습니다. 앉아있는데도 돈이 늘어난다니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김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야, 나 그때 말한 거 있잖아. 그거 진짜야. 진짜 올랐어. 미정은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올랐다고 그래. 그런 건 원래 처음에만 그래. 조심해. 통화를 끊고 나서도 선옥은 계속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AI 투자 플랫폼 담당자
이준호 매니저입니다. 젊고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이번에 선옥이 첫 수익을 얻은 것을 축하한다며 VIP 고객으로 전환하면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신규 고객님들 중에 선생님 나이대가 많으세요. 다들 자녀분들께 부담 주기 싫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신 굴려드리는 겁니다. 그는 선옥이 불안해할 만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설명했습니다. 원금은 저희가 보장해드리고요. AI가 해외 시장을 같이 분석해서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따로 공부하실 것도 없어요. 그 말에 선옥은 안심이 됐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되는 거구나. 상담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전환하시면 첫 달은 우대 수익률 적용됩니다. 보통 이런 기회 자주 안 와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회가 자주 안 온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놓친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결국 그날 저녁 퇴직금 계좌에서 더 큰 돈을 옮겼습니다. 이체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뜨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 뒤 앱에서 다시 알림이 왔습니다. 오늘 수익 7% 추가 발생. 그녀는 신이 나서 시장을 보러 갔다가도 휴대폰을 확인했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불러냈습니다. 내가 오늘 살게. 식탁 위에 고기가 올라왔고 두 친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다 그거 덕분이야? 진짜로? 은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선옥은 어깨를 자신 있게 폈습니다.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이야. 기계가 다 해줘. 우리도 너무 뒤처져 있으면 안 되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은자의 얼굴에는 어딘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한 군데만 믿지는 마. 요즘 진짜 사기 많아. 그 말은 그 자리에서는 흘러갔지만 훗날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그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좋은 날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앱을 켜려던 선옥은 로그인 화면에서 멈춰버린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비밀번호 오류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다시 입력했지만 이번엔 현재 접속자가 많습니다. 잠시 후 이용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서비스들이 한 번씩 그러니까요. 하지만 점심때 다시 접속했을 때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서버 점검 중 조금 불안해진 선옥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 안내만 길게 나왔습니다. 현재 상담이 모두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악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지만 실제 상담원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담당자 이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짧은 음성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다시 걸어도 같았습니다. 출장 갔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점검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노트북을 꺼내 검색창에 앱 이름을 쳤습니다. 자동 완성에 이미 사기, 피해, 환불 안됨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면서 게시글들을 열어봤습니다. 저도 3천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퇴직금 전액 투자하셔서 미치겠습니다. 담당자 이준호라는 사람, 연락 두절입니다. 같은 글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준호. 본인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 사람과 같았습니다. 선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그 사람 목소리도 들었는데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TV에서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AI 자동 투자 명목으로 노인 대상 사기, 피해액 수십억 추정. 뉴스 영상에는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사무실과 60대 피해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노후에 도움될까 해서 아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기자의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선옥은 자기 이야기를 누가 대신 말해준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서 진동하던 휴대폰 화면에는 김미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 어둠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선옥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 그게 다였는데. 다음 날 아침 결국 김미정과 최은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선옥은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자 두 친구의 표정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 그거 내가 한 거 맞지? 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넣었어? 은자의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었지만 궁금해하는 눈빛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말에 두 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정은 혀를 찼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원래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릴 때 좀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그녀는 예상했던 비난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그냥 나도 좀 해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너희처럼. 미정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공부는 하고 해. 너는 그냥 광고 보고 한 거잖아.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바보라서 그렇다는 거야? 선옥이 묻자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삼자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열린 문틈으로 안을 흘끗 봤습니다. 동년배 여자가 당한 일을 또래 여자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존심과 노후와 두려움이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은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 혼자 사잖아. 아들은 따로 살고.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선옥의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래, 혼자 살아. 그러니까 내가 더 불안했지. 너희는 부동산이니 보험이니 다 해놓고 나한테만 하지 말라 하지. 미정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쉽게 믿어서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러자 선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공짜 바라본 적 없어. 그냥 나도 시대 따라가 보고 싶었다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눈가를 빠르게 훔쳤습니다. 됐어. 오늘은 이만가. 지금은 그 말들 다 칼처럼 들려. 두 친구는 난처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 몸은 챙기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선옥은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불쌍한 게 아니고 바보가 되는구나. 그 사실이 가장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도윤은 거실이 엉망이 된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신문과 메모지,
인쇄한 화면들이 뒤섞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휴대폰이 던져진 듯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방에서 나온 선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건 금방 들통났습니다. 도윤은 식탁 위에 서류를 훑어보다가 익숙한 회사 이름을 봤습니다. 이거 뉴스에서 본 그 회사 아냐?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거 했어요?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엄마,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모르면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바쁘잖아. 매번 내 눈치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더욱 물어봐야죠. 요즘 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도윤은 짜증과 걱정이 한꺼번에 올라와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누가 친절하게 말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은 선옥의 자존심을 바로 건드렸습니다. 내가 평생 너 먹여 살렸어. 그동안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잖아. 그건 그때고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선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늙은 사람으로만 보이는 게 싫어서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도윤은 그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 듯 했지만 이미 돈이 나갔다는 사실이 그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은 아니었어야죠. 그건 엄마 마지막 돈이잖아요.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었지만 둘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젊으니까 몰라도 되지. 모르면 배우면 되지. 근데 나는 이제 모르면 그냥 뒤처지는 거야. 그 말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앞으로는 뭐든 나한테 말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물어봐요. 그게 쪽팔린 게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선옥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아파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 중에 나 같은 사람 또 있겠지. 다들 티 안 내고 속는 거겠지. 자존심과 후회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며칠 뒤 선옥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디지털 기초 강좌 전단을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인터넷 사기 예방법 AI란 무엇인가? 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러 가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집에 있으면 자꾸 사기당한 생각만 나서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침 일찍 주민센터 2층 강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우리 나이에도 이런 거 배우는 거냐며 쑥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모르면 무조건 당합니다. 배우는 게 사는 거예요. 그 말에 선옥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컴퓨터가 켜지고 강사는 검색창을 여는 법부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걸 쓰시면 됩니다. 영어여도 한글이어도 돼요.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AI 투자 사기라고 입력하자 관련 기사가 주르르 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런 거요? 나도 이거 전화 왔었는데.
했는데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부류예요. 진짜인 척하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강사는 실제 사기 사이트와 정상 금융 사이트를 비교해 보여주며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선옥은 자신이 왜 속았는지 아주 선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믿었던 거네. 수업이 끝날 즈음 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실제로 이런 피해 보신 분 계세요? 말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들 눈을 피했지만 선옥은 잠시 고민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당했어요. 퇴직금으로.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아이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이 비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라는 현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강사가 쉬는 시간에 따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거 한번 이야기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당하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 말을 들은 선옥은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당한 걸 그냥 끝내지 않고 누군가 안 당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메모 앱을 켜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AI가 내 노후를 삼켰다 경험담. 이번에는 기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구청과 주민센터가 함께 여는 디지털 사기 예방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의실 맨 앞에는 시니어 디지털 길잡이라는 팻말이 놓여 있었고 그 강사 목록에 박선욱의 이름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 단상에 선 그녀는 약간 긴장했지만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와 비슷한 또래라는 걸 보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교사로 30년을 살았는데도 이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똑똑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더 당하기 쉽습니다. 강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선옥은 자신이 어떻게 앱을 설치했고 어떤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어떻게 피해를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